3대 특검법 개정을 두고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조금 전 합의를 이뤘습니다.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선 안 되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건데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오늘 두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국민의힘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사기간 추가 연장 조항과 수사기간 종료 이후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지휘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인력 증원도 10명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 녹화 중계에 대해선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중대하게 훼손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주시은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보이시나요?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 궁금하시다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 SBS 뉴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속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특검, 물론 이제 지금 서영교 의원님 이제 모시고 할 거라서 조금 오고 계시는 중이긴 한데요. 법사위 활동이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서영교 의원님하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이 특검법 개정안의 결과물이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특검 원석 원내대표하고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서로 논의해서 합의했다는 내용이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생각에는 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하고 여러 가지 민생경제 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게 내란 특검, 이제 특검 연장안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것 같고 네. 대통령이 사실은 이러한 여야 정치적 현안에 뭐 이렇게 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정부 여당에 뭔가 국민의힘을 좀 배려하고 약자니까 좀 귀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은 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협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격적으로 협의했다는 부분이 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브리핑이 떴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이 회동을 했는데요. 합의문을 불러드리고 수석들께서 보완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래서 그에 대한 뭐 대가? 뭐 이런 하여튼 그 차원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관련 법률 재개정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가 수사 인원이 과다하고 이미 수사 기간이 원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게 아니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특검 활동 기간 만료로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이첩된 후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한 겁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을 예를 들면 실제 일을 하다가만 느낌이고 앞으로도 할 게 진짜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3대 특검 중에서 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너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란 수사도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좀 협의해 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 그냥 계속 그 진상품들이 그냥 막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혐의도 많고 저지른 범죄의 양과 그 죄질도 나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김건희 특검 좀 연장을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고 또 인원도 대폭적으로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워낙 속보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당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합의를 했는지 조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부님께서 박재민 의원 지금 방송 나와서 전혀 몰랐고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합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러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특검 측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그냥 좀 빨리 원래 생각들을 마무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방송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그동안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합의를 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게 혹시 김병기 원내대표 뭐 비리라고 하면 비리라고 해야 되나 뉴스타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자제분 관련 문제가 좀 터지다 보니 이것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런 이상한 오해까지 지금 갑자기 막 머리에 스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요. 예.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이 지금 위치에서 이걸 단독으로 합의할 자기 권한이 있냐고요? 없는데. 네. 이상해서 어쨌든 지금 막 달려오신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 여쭤보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오시자마자 좀 정신이 없으시긴 할 것 같은데 네. 방금 나온 이제 속보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셨던 그 특검법 그러니까요. 개정안이 제가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네. 더 센 특검법, 네. 사실은 더 안전한 특검법인데 저도 지금 오다가 들어가지고 예. 그럼 전혀 몰르셨다는 얘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오전에 회의할 때 오전 회의 회의를 2시부터 했으니까요. 회의할 때 그럼 필리버스터를 누가 할 거냐 맞아요.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 얘기만 나왔죠. 네, 우선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다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특검법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나오는데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특검법 개정 추진 일정도 나왔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특검법은 내일 야당의 입장을 수정안에 담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수정안으로 통과하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상범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전례 없이 특검법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죠. 이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안 하겠죠. 이제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이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다만 뭐 반대 의견, 반대 토론 형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뭐 이제 이런 얘기 좀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그동안 특검을 응원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검법이 왜 개정하게 되었느냐. 금방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사건이 계속 고구마 줄기에 줄기를 엮듯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크고 많지만 시간이 없다고 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없다고 고되게 그 사람들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간을 좀 늘려주고 사람을 더 늘려주면 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사람을 보강해주면 일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더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도 정리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간 연장하고 사람 보강해서 한 특검은 특검 수사대로 하고 남는 거는 국수본과
이렇게 다른 곳에 넘겨서 수사를 더 이어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번 특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장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과 좀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주는 거. 그리고 이 자체를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중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줄여서 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래 좀 여쭤보면 잠깐만. 이게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에서 당 국회의원들의 의중은 뭔지 다 결정이 났어.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안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졌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데서 나 이거 그냥 합의할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저희 법사위는 오늘 전부 다 법사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전혀 내내 몰랐군요. 법사위 하고 있었으면 얘기를 우리한테 상의했을 겁니다. 이만 하다고. 상의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오는 중에 그랬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몰랐다 그러고 전혀 몰랐다 그러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몰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예. 국민일보에서 예. 기사가 난 게 뭐였냐면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 중에 일부가 나 그냥 그만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검에서는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이 산적해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좀 처리된 거는 없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법사위도 전혀 모르고 다른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의 봤어. 그냥 수정할 거야. 그럼 수정안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다 수정해서 그냥 내일 처리할 거야. 이래 버리면 이게 도대체가 뭐냐고요. 의원님, 네. 이번 3대 특검안 개정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의총에서나 뭐 이런 의총에서 거는- 통과된 거죠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의총에서 지도부에게 뭐 내용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 일임을 혹시 하셨나요? 아 이거 이제 끝난 내용을 지도부에게 일임 전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전혀 지도부에게 일임하지 않았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 의견을 모아서 김건희 특검법의 기간 연장과 인원 인원 보강에 보강. 대해서 대표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김용민 의원이 또 대표 발의했어요. 그랬는데 당에서 이거 전부 다 당에서 당론으로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3대 특검법을 당론에서 또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당에서 당론으로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당론까지는 안 갔지만 다른 사람이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 그럼 당에서 특위에서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특위에서 장경태 의원 발로 대표 발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의총에서 전부 다 보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넘어온 건데 법사위가 그럼 내일은 누가 필리버스터를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게 벌어진 거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 여기서부터 밀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계속 그리고 밀리죠?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특검법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들이고요. 기간은 연장해두면 여유 있게 할 뿐 그 전에 끝나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안 끝나게 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1차 특검법, 기본 특검법이 9월 28일에 끝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연장이 30일이 더 있고 한 번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가 받기 전에 30일 정도 스스로 판단해서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를 다 속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이제 의심나는 장면은 지금 정무수석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명확하게 본인의 견해가 정해져 있었고 또 당론으로 준하는 뭔가 결정이 나 있었는데 왜 당신이 끼어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실 확인되지 않는데 그래서 아마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뭘 하면서 대통령 의중은 이게 아닌데 그냥 제 해석, 제 가공 이런 거 지금 계속 우리가 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내부에 있는 뭐 지금 뭐 수석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들리는 것이 실제 대통령의 의중인지 2차 가공돼서 자기 의견을 마치 대통령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건 좀 따져봐야 할 일이고 우선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숨어서 지금 할 일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엄청나게 우리가 막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딱 재판되는 느낌. 왜 공론의장에서 붙이지 않느냐. 두 번째, 본인이 지금 이 난리 날 걸 뻔히 알면서 내일 아침에 법안 처리를 한다는데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밀치를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디서 해야 돼요? 그 일을. 국정원에 가서 하지. 아니면 경찰 정보라인에서 하든 기무사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의심병이 바로 지금 걸려버리죠. 그럼 대통령 오죽은 뭐야?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야? 정청래 당대표는 뭐야?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뭐야? 서영교 위원장은 뭐야? 뭐 이런 거 다 따져버리면 이게 의심에 의심을 붙여서 진실은 뭔지 모르는데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일단 본인이 밝혀야 한다고. 아니 저는 솔직히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 윤석열 씨는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지금 다 무시하고 재판부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몇 번이나 해도 버티고 결국은 집행도 못했죠. 특검 완전히 바보 됐죠. 그 다음에 그 부인인 김건희 씨는 뭐 마치 자기가 잘 수사 협조할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나와가지고는 몰라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래요. 이딴 말만 계속했고 내용은 하나도 안 말하고 아파요. 쓰러졌어요. 뭐 저혈압이요. 이런 말하고 결국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통일교 지금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통일교 사람들이 윤영호 씨 공수장까지 다 들고서 앉아가지고 다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8일날 나오라 그랬더니 못 나가요. 11일날 나와라 그랬더니 못 나가요. 지금 15일날 세 번째 지금 오라 그러는데 특검법 연장 안 할 거예요. 개정도 안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민정수석으로 처음으로 임명했던 대통령 임명했던 믿었던 그 사람은 갑자기 이 범죄자 집단의 대표 변호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처리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까지 시켜주던 김호수 변호사 자문 안 해요. 거짓말치더니 결국은 뒤로 자문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 꼼수 사임 해버리고요. 강찬우 변호사 마찬가지고요. 그분 지금 되게 유명한 이 정부에서 사실 여당 쪽 정부 관련된 일 많이 한다는 바로 그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쳤다고 키스하고 정말 힘들게 그 고생하면서 추운 데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국민들을 우롱해줘 유분수지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민주당 대변인 하셨던 분 민주당 대변인님 얘기 좀 해보세요. 도대체 난 몰랐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지금 기사로 나오고 문진석 수석 부대표 이야기로는 이제 기간 연장은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 30일 연장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수사 인력은 뭐 10여 명 정도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 뭐 국수본 지휘하는 거 요거는 좀 폐지한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님하고 여야 지도부 그 회동 때 뭔가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특검 얘기를 야당 측에서 강하게 얘기했고 어느 정도 원내대표단에서 수용을 한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총이나 의원들의 총회를 모아가지고 하고 사실은 이제 법사위의 간사 김영민 간사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상할 때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못 봐서 조금 이제 내일 이와 관련해서 좀 뭔가 지도부에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일부러 의총하면 반대할 게 뻔하고 결국에는 그 민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밀어붙이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야합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건 부패 사건이 아니거든요. 내란 사건이고 대량 살상을 기획했던 사건이고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들은 사실 국민들의 생존을 이게 만약에 좌절돼서 이 혹시나 재판이 잘못되고 내란 수괴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내란 선동했던 저 정당의 지금 협치 대상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돌아오면은 가장 위협을 받을 것이 생존 위협을 받을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의 협치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가끔 국민의 입장으로서 되게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연백에 들어가나 마나 이런 위협을 느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대통령의 협치라는 발언을 할 때마다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회동, 암흑 회동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요번에 사실 법무부에 중수청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제 시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론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주도했던 곳에서 의지를 꺾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간을 가지고 공론을 하면 이 범진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절대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연장해야 되고 끝까지 수사해야 된다가 결국은 총의로 모일 거라서 이런 식의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진짜 제가 제 방송에서 말했지만 저는 사실 통일교가 걱정 안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가평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진짜 자, 일단 이제 말씀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혹시라도 대통령실 의중이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의총을 일단 열어서 비공개 의총을 가지고 자, 여차저차한 사정이 다 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합의가 다 됐으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날짜를 만약에 연장을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전에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청사진을 가지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아예 지금 빼버리고 합의하고 내일 추진하겠다. 그러면 내일 국회에서 의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주당이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서 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예 몰아치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어떤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하냐고요.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밀어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니 지금 의원님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저희도 아주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인데요. 우선 이 특검은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기간 연장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라고 하는 여론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왔어요. 일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고 하여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인원으로는 지금 어려워요. 인원을 보강해 주세요라고 해서 인원을 보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줄여서 타협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어도 못하겠어. 앞으로 협치 못해. 죽어도 못해. 나가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다가 일찍 끝나면 끝내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국수본에게 넘기면 그것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게 다 의총을 통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합의했다며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날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협치해 좀 얘기 좀 들어줘 라고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국민의힘 내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이 절차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협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양보할 수 있는 거고 협치란 바로 그런 거죠. 네. 이 절차 속에서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성은 대표 말처럼 이것은 내란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얘기가 안 되면 그 다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특검 안에 나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봉권 띠지 관련된 사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여기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오고 확실하게 일할 사람들 중심으로 일하게 사람들을 보강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놀라운 일은 제가 관봉권 스티커를 들고 특검에 갔거든요. 네. 그랬을 때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어려워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법 청문회에서 관봉권 관련해서 질문을 딱 질의를 하는데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 특검에는 그럼 이 관봉권 띠지의 돈은 그러면 통일교 돈일까? 아니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정원에서 1억 6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받은 것이 건진에게 갔을까? 아니면 통일교에서 왔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왔을까? 이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심 속에서 실제로 그 통일교에는 많은 관봉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사람이 거기에 중간에
엮여 있어요. 관련돼 이게 다 있어요. 누굽니까? 예. 이 정권, 지난 정권, 우리 문재인 정권 이쪽에서 일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통일교도 관련된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여기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통일교 안에서도 내란에 연루된 자들은 통일교 안에서도 자기네가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가 다 모아지면서 이 내용을 합의를 봤다고 언론에 나온다?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건 담합인 것 같아요. 내일 담합이죠, 내일 담합.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내일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 증인도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면서 자기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걸릴까봐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청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데 너무 소름.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지금 특정이 됐어요. 그때 죽었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합의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지금 정청래 대표랑 막 정부랑 싸우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아니 난 정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선 원내대표의 담합이잖아요. 네. 원내대표가 우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정도 있고 이유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법사위 정도하고는 얘기를 해야지 돼요. 맞습니다. 그럼요. 법사위 정도하고는 얘기를 해서 뭐 저랑 얘기를 안 해서 참 다행스럽긴 해요. 오히려. 아니면 우리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막았지. 그럼 이 일까지는 없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오늘 법사위에서도 한 판 또 붙었거든요. 왜냐면 내란 정당이 자기네 정리는 하고 와야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전선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이 괜히 무너졌습니까? 김건희가 괜히 감옥 갑니까? 저희가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다 낱낱이 밝혀서 가는 거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KH 조경식 부회장 건을 지금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님이 정확하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 국회에서 또 질문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다. 그게 권 박사 친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자마자 쌍방울하고 KH에서 그 사람 우리 부회장 아니다. 지금 사칭해서 돌아다니는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또 지금 막 싸우는 중인데 이렇게 초를 쳐도 이렇게 초를 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맞습니다. 민주당인 사람이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그래서 법사위에서 죄송합니다. KH 부회장 조경식 네. 등기 부회장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KH에 있는 그 대표 뭐 본부장들이 조경식 씨한테 부회장님 이러고 문자 보낸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작년에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문자가? 이 사람의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들은 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다 들어있어서 오늘 제가 조금 전 법사에서 마저 그거를 공개하고 왔습니다. 거기 다 자기네가 부회장님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대표가 지시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권성동과 배상윤을 연결시켜라라고 쌍방울 김성태가 문자를 보낸 내용들이 다 네.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했는데 어떤 이거를 당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제 명을 죽이라고 했다는 내용. 예? 그래서 아직 이걸 엮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뒷받침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 게다가 수 없는 일. 나경원 의원 그렇게 법사위에서 초선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는데 또 법사위 간사로 또 협조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어요. 도대체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거꾸로 지금 가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키겠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수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답을 정하자고 할 것이고 김 원내대표가 이 권한을 지금 위임받았느냐 안 받았는지도 이제 따져볼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 눈치 봐야 되느냐, 아니면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갈 것인데 매우 복잡한데 제가 지금 좀 너무나 좀 참담한 것은 이게 지금 사법부하고 싸운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사법부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 의견이 다를 수 있게 그대로 좀 믿어보자. 믿을 수 없다 막 이런 거면 전선이 형성돼서 상대와 싸우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 전선 안에서 이게 납득을 못할 만한 이런 행동을 하면 정말로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댓글로는 다 끝났다 죽었다. 이거 끝나고 죽으면 안 되지. 지금 다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한 목소리로 제대로 달려나가야 되는 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설명을 충분히 지금이라도 해줘야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전 대통령실을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용서하면 된다라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KH 권 박사가 이제 이재명 죽이려고 했다? 그래 이재명이 괜찮다면 괜찮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그 지난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도 사실 이재명이 괜찮다 해서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법부 체계를 무너뜨린 일이고 사실 그 내란에 대한 어떤 그 바로잡는 것은 사회 정의랑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누구 하나 양해를 해서 이 그 오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협치를 바란다고 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상 그 어떤 그 뭐 원내 그 대표단에게 그 약간 지시 내려갖고 야 협의해 이렇게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피해자성의 이것을 밝히는 것이 마치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그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하려고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이런 짓을 당했어도 똑같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무부 검찰개혁 할 때도 당시에도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들었던 의견이 뭐냐면 대통령이 검찰을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피해자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검찰개혁은 굉장히 누적적인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종식도 이재명 대통령이 종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정 질서를 국회와 국민과 대통령까지 모두 합심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건데 누구 하나 협치를 하고 싶다고 저 내란당이랑 이제 협치하자고 이제 담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용인되다 보면 결국은 그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그 키세스단에 그 밤새 누가 거기서 눈 맞고 앉았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가 그 제 변호사들이 위헌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기현 부장이 이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열받는다고 내지는 지금 대법관 증언하고 이런 거 너무 싫다고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거 기분 나쁘다고 혹시라도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냥 이 사건 중단시키고 헌재로 이 사건을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보내버리는 순간 끝나요.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윤석열 씨는 내년 1월 달에 아마 이게 구속이 만료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1월 달에 풀려나는 거예요. 재판을 중단해야 되니까. 게다가 특검에서 뭐 외환이라든가 다른 죄를 가지고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특검법 자체가 지금 위헌이라는 것 때문에 헌재에 가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병희 원내대표가 이런 결정을 우리들에게 통보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는 이 내막이 무엇인지 게다가 지금 뭐 정보조직법 그거 좀 협조하는 거 그것도 최대한 협조한다 이런 말 가지고서 지금 우리들을 달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송화성 원내대표가 한 막말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한 말인지 들어주세요.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습니다. 와, 글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거예요. 뭐 당사자는 인정 안 하니까 뭐 시시비비 계속 가리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저 당과 이제 어쨌든 협치라는 이름으로 오늘 했다는 부분은 첫 번째 뭐 의혹 제기 그냥 유튜브답게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 완전 골탕 먹이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바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재명도 뭐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 정부 성공하든 말든 모르겠어 라고 했을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 그럴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저는 지금 오늘 저녁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빨리 의견을 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터 대혼란에 빠질 거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해석을 못하면서 그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것이 국민 주권 정부에 맞느냐. 내란 세력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 다음에 무너진 국가의 법 체계를 어떻게 다시 제대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간다면 그러고 나서 국격도 있고 대외관계도 있고 민생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나와서 해야 한다. 그 김병기 대표한테 원내대표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면 당사자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재명 아예 그냥 절단 내려고 각오하고 그렇게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기현도 살아있고 조희대도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보정권, 보수정권, 민주당 국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저거 편이면 한패가 되어서 자기 이익을 지키는데 기득권의 거대한 공생구조 가지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해쳐잡고 갔는데 마지막에 누구의 힘으로 해도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걸 해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지금 이 사안을 봐야 한다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그때 대선에서 서 있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모든 정당 범야권이 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것은 이재명 혼자의 승리도 아니고 이 국가를 구하려고 온 국민이 그 정말 그 탄핵까지 안 될까봐 각하된다는 그 헛소문에 막 떨면서 그 사람들이 다 지켜내서 또 5월달, 5월 말에 갑자기 그 뭐 조희대의 난이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면서 온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이 이제 물론 지금 모든 정부의 리더는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다만 양보를 하거나 이 가치에 대해서 양보를 할 권리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쟁점 관련 합의사항입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되는 것에 협조한다. 게다가 3대 특검법 개정안 관련 내용은 무엇이냐. 30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언하기로 한다. 내란 사건 1심 재판 의무적 방송 중계 제한 조건을 무기로 함.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국민의힘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3대 특검법 처리 시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함. 다만 반대 토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관련해서는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야당 협조 없이 처리가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보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6개월 이상 소요돼서 정보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특검법이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고요.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법사위 야당 가서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내대표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대리인으로 대표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본인의 개인 의견이 그냥 결정이다, 당론이다 또는 뭐 어떻게 정하면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따라야 하는 이런 의무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이제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 당론 추진 과정에서 그 대표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첨예하고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 같은 경우는 의원들로부터 의원총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 사실은 이게 제가 좀 당 대변이나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우리 동지들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 작은 그 보폭을 하나 더 옮기기 위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조금 간사하고는 사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또 법사위원장하고도 소통해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곧 의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계신 단톡방이나 단텔방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네, 기사도님께서 20년 당원인데 탈당입니다 말씀하셨고요. 뉴스 원픽TV님은 민주당은 역시 호구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당원들의 뭐 의사가 뭔지는 뭐 불문가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게 오늘 밤부터 아마 난리가 날 거고 내일 같으면 이제 당에서 아마 감당을 못할 수준인데 정치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의 충성도 높은 사람. 두 번째,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세 번째, 지지하지 않지만 그 국민들을 감싸고 이해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안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국힘과 협상하는 것이면 민주당은 어떤 뜻을 따라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꿀 때는 그러면 당원까지는 아니라도 의원들끼리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수기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이냐. 원내대표가 한마디 말도 없이 국회의원 다 배제하고 합의해서 왔어. 그럼 이걸 지금 당대표가 이제 자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아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대통령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 합의 존중합니다 이 말을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단순한 결론은 이거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너무 당황스럽고. 말씀하시기가 불편해서 좀. 제가 조금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 그 정기환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뭐 민주당의 안,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의 안,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안을 이제 다 헤아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나경원 간사를 바랍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검 수사를 명백하게 해서 더 이상 이런 부정부패가 없도록 해라. 내란 세력들이 다시는 이렇게 권력 잡고 이짓 못하게 해라가 사실 국민의 확고한 여론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보수적 가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나게 그 이제 세워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나 저 정당이 어떤 그 책임도 묻지 않고 다 면책을 시켜서 그냥 협치를 하라는 거는 저는 단 한 번의 여론조사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 그 협치를 하라, 금감이 뭐 협조한다는 말고 전부 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밤에 야합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밤 12시라도 긴급 의총을 해서 더 저는 좀 이제 뉴스 보면서 화가 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거는 소속 국회의원들도 무시를 하는 거고,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힘겹게 왔고 오늘 한 학자씩 또 불출석한다 했어요. 윤석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그 특검에 그 협조하지도 않고 재판부는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검찰개혁 법안도 사실 1년 유예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불안함 속에서 뜬금없이 저런 식으로 담합해가지고 마치 당의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의했는 것 마냥 언론 플레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뒷수습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 뭔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K102님께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 무척 좋아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뜻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실제 경제에 대해서 너무 성과를 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이런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국민의힘과 이런 타협하지 않아도 경제는 좋아요. 그렇죠. 지금 3,270을 넘어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3,270을 넘어가고 있는 건 국민의힘하고 타협해서 그런가요? 국민의힘과 타협은 경제적인 논의, 뭐 이런 거 논의할 때 필요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란 재판을 해나갈 수 있는 내란 수사를 하는 특검의 내용이에요. 이건 타협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사로 왔겠죠. 근데 와서 뭐부터 했습니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치 독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씨 독재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에게 요구한 게 그겁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해야지 그런 정도는. 사과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한 것도 없는데 여기 안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 밖에서 간사한다? 의원님 몰랐던 거예요? 법사위인데? 의원님 대체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법사위는 전부 다 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나경원 우선 사과해야 된다. 그 절차 밟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원내에서는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절차를 밟아갖고 나경원이 사과하는 모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저희가 그 다음 일들도 끌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예를 들면 김영민 간사도 아니 그렇게 사과 안 하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럼 좋아요 간사 한자고 그래요. 표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다고. 표결하면 나경원이 되겠냐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야당 법사위 간사를 하게 된 거는 법사위 얘기가 아니라 그냥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내린 결정입니까? 아, 지금 지금 상황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읽기를 그렇게 읽어주신 네, 제가 거 그렇게 아니에요.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읽어주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일 아침 되면 난리가 날 게 이게 일단 통과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걸 통과를 시킨다. 그럼 당이 감당을 못 해요.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김병기는 내일 이것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책임을 지고. 또 하나가 더 생기죠. 당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의사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런 그 정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전행을 휘두르는. 예, 뭐 전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협상 과정이 모든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돼 있다고. 이거 국힘에서 뭐 이런 이야기 했다, 저런 이야기 했다,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은 별도의 문제고 아예 한 같은 진영 내에서 대혼란의 상황이 지금 연출이 돼서 이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누가 어떻게 얘기했어, 누구 의중이야, 너 왜 이렇게 해서 질문 나올 때 해야 하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중차대한 일인데 어떻게 내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자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난리가 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지지 기반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냐고요. 민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법사위원회가 똘똘 뭉쳐서 막아주세요. 서영교 의원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 본회의 되기 전에 막아주셔야 됩니다. 법사위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이 당연히 맞겠지만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하면 정부조직법은 네.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언제나 정부조직법도 다 검토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이 이런 딜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딜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딜할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오면서 윤석열을 무너뜨렸듯이 이 특검 연장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는 저쪽이 제안을 하겠지만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내용이에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훨씬 유리한 내용이고 이 필리버스터가 3일 내내 되는 동안 이 검찰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렇게 개혁이 되면 자 여기서 수사가 더 잘 됩니다. 왜? 검사는 기소만 해. 그리고 중수청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문가들이 수사를 해요. 그리고 국수본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던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검찰에 가기가 더 편하겠어요. 국민이 중수청 가서 수사해달라고. 훨씬 낫죠. 중수청 가서 수사해달라고 하고 내 수사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내 범죄 잡아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게 훨씬 나아서 중수청이 수사를 훨씬 잘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훨씬 더 나은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기소 전문가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완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훨씬 더 잘 굴러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개혁 과정 이런 것들은 타협할 내용이 아니라 잘 계산하면 훨씬 좋고 이 특검 잘 계산하니까 훨씬 좋거든. 그러니까 이 특검 개혁 개정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타협한다?
타협은 이런 걸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 거래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믿지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이 김병기 원내대표 잘했다, 드라이하게 그냥 여야 합의했다라고 보도해주는 이쪽 다 제외하고 나름의 정책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미디어가 야 이거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큰 정치구나 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리수를 떠서 정책 책임을 질 각오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소신이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원들의 뜻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 놓고 나서 김병기 의원이 당장 책임론으로 이제 휩싸이게 될 테고 당대표 갈 거고 법사위원장 그대로 있겠어요. 주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걸 보고 아이고 그렇네요. 우리 동의합시다 할 수 있냐고. 내일 아침 되면 국회의원들이 나는 반대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연쇄적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누가 이거 책임 다 집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난 것이다. 네. 빅 이벤트, 대형 사고가 저는 빅 액시던트, 진짜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국민한테 총 들고 설친 사람들의 이제 그걸 옹호하고 그 집단이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있지 않아요. 정치의 영역이 있지 않고 자꾸 이제 의석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저걸 정치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범위가 있겠죠. 범위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특검법을 만든 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 범죄, 내란 선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막기 위해서 그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수사가 안 되고 방해가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자꾸 협친이 정치 영역 안에서 자꾸 어떤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절대 그 내란에 관한 그 어떤 영역에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되는 영역이 자, 맞습니다. 당이론적으로는 100% 맞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협상을 하면 여기서 그렇게 의석수도 많은데 요 왜 내용은 협치를 말씀처럼 요 내용은 협상할 내용이 아니죠. 협상 대상이 중에서도 그냥 아니죠. 정리하고 가면 그렇죠.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떼내고 그냥 일방 독주든 뭐 이방 독주든 그냥 가는 거고 이쪽은 협치를 해야 될 부분은 정책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고 시간을 미룰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하면 되죠. 구분을 해야 하는 게 대원칙인데 결국 그 협상전에 나간 정치인의 자기 역량, 자기 파워 그리고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 그걸 구분 못하고 뭉뚱그려서 협치라고 해버리면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누구한테 돌아오냐. 제일 먼저 본인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네. 내일 아름다운 사람님께서 검찰 사법 언론개혁 잘하라고 민주시민이 죽을 고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뽑은 겁니다. 내란당이랑 협치하고 이렇게 하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사 참사 때부터 너무 이상했습니다.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지지율 때문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그럼 뭔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이건 일방 독주가 아니라요. 발목 잡는 것을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개혁,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방 독주가 아니고 독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발목 잡고 그리고 범죄 집단이 범죄를 그대로 묻으려고 하는 것을 치우고 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협치의 내용이 있고 이것은 발목 잡기를 털고 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